1월 16일 목요일 국내 농구, 국내 배구 경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경기도 총 5경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남자 농구 올스타 브레이크 들어가기 전에 계속 2경기씩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국내 경기도 우리가 베팅할 만한 재료들은 많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제 경기 결과 리뷰하고 오늘 5경기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제 경기 결과를 먼저 리뷰하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석에 들어가 보자면 어제 경기 결과는 우리 베터들이 예상한 그대로 다 나왔죠. LG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봤었는데 깔끔하게 들어왔었고 우리은행도 결국 일반승을 해줬고 현키 같은 경우에도 제가 1순위로 봤었던 만큼 현키가 무난하게 셧아웃으로 마무리를 지어줬고 여배 같은 경우에는 오버의 장주를 현재 이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옥전의 마지막 슈팅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베터를 울렸던 게 결국 모비스 경기였죠. 제가 그 당시 경기를 제 올킬을 막았던 그런 경기다 보니까 그 경기를 풀로 지켜왔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저는 일단은 프림의 파울에 대해서 지금 우리 베터 형님, 누님, 동생분들이 공론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봤을 때 파울은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파울을 불라면 불 수 있었어요.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심판의 일관성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 경기는. 심판이라는 직종 자체가 어떤 팀에게 치우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설사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자이언이 심판을 때렸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뉴올리언스한테 불리한 판정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당시 특히 3쿼터 4쿼터에서는 프림이 그렇게 꼬장을 부리니까 기분바대로 행동하니까 너 괘씸하네. 모비스는 하드콜, 선호는 소프트콜 이렇게 불어줬던 게 컸어요. 솔직히 말하면 프림의 파울이 만든 것도 옷을 조금 잡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가드들이 사이드 스텝 따라가면서 몸으로 범핑하는 것도 파울입니다. 왜? 중심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터치가 있었잖아. 그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 심판의 조작이라기보다는 일관성, 기분파가 조금 더 이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심판 이외에도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조동현 감독님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감독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3쿼터에 12점 런을 당했지 않습니까? 12점 차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슈팅 문제였나요? 물론 이우석이 슈팅이 안 들어간 것도 있었어요. 근데 롱이 삐져서 백코트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옛날에 조동현 감독님이 왜 이 1쿼터, 3쿼터, 2쿼터, 4쿼터 용병을 나눠 쓰냐라고 질문해봤을 때 한 쿼터에 갑자기 빼버리면은 애들이 기분이 팍 상하더라. 백코트 안 하는 거 이상으로 상할 게 있습니까? 그 뒤에는 제가 봤을 때 심판 때리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또는 관중이랑 같이 싸우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삐져서 백코트를 안 하고 몇 번을 4번을 안 했으면은 프림이 지금 체력이고 자시고 반칙도 몇 개 없었는데 프림을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왜 조동현 감독님이 그냥 쟤들 또 이러네 또 이러는 거 몰랐어요? 저는 이게 어제 모비스 경기는 물론 저희가 이 국농을 솔직히 가장 문제는 우리가 모비스를 너무 높게 평가했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농인데 그게 맞는데 제가 모비스를 가서 하는 것도 맞는데 인정해야 맞는데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심판과 이 감독님의 무능 이게 좀 합쳐진 그런 결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무능 아니면 또는 좋게 말하면은 방심, 자만 이게 좀 합쳐진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제가 모비스 가서 화난 것도 있지만 이런 걸 좀 억누르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궁금한 게 우리 구독자 또는 시청자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어제 모비스 경기의 이런 전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또는 심판이 문제였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주작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써 적어주시면은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비스를 가신 분들도 또는 소노 프렌을 가신 분들도 이 경기는 어떻다 저떻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은 같이 한번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SK 나이츠 대 원주 DB 프로미의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SK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분명히 정관장을 상대로 밀렸어요. 하지만 3쿼터, 4쿼터 원희가 트리플 더블, 29득점, 10어시스트, 16리바운드의 활약을 보여주었고 결국 오재현, 오세근도 16득점으로 각각 득점을 보태면서 대역전승을 거두었던 지난 경기였었죠. 안영준이 허벅지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 건 상당히 인상 깊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원주 DB도 생각보다 경기를 잘했어요. 가스공사를 홈에서 만나서 가스공사의 가드진들을 압도하는 수비력으로 가스공사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가스공사의 3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 원주 DB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가스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리바운드에서 원주 DB가 앞서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결국 원주 DB의 이런 타이트한 수비로 승리를 했던 게 지난 경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어찌됐건 SK가 홈이라는 점, 오늘 경기 안영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SK가 김선영, 오세근 또는 이 델리아노 이런 친구들로 득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12승 2패 SK의 일반승 정도는 믿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K가 오늘 경기 원주 DB 원정이 워낙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SK가 홈에서 지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6.5점이라는 핸디캡은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전통적으로 직전 경기는 SK가 마인을 극장으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SK가 생각보다 홈에서 많이 점수를 벌리지 못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만약에 SK 3점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원주 DB가 가스 상대로 했던 것처럼 원주 DB가 오늘 경기에서 비비라는 법도 사실 충분히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비비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6.5점 핸디캡까지 가져가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라리 여러분들이 SK 일반승 말고 다른 경기 재료를 구했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차라리 153.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지난 경기 155점이 났지만 당시에는 원주 DB의 오누와코의 3점이 무려 6개나 들어가면서 득점에 뻥튀기가 났던 구간이었고 SK가 홈에서 7점력이 났다는 점, 그리고 SK가 오늘 경기에서 안영준이 만약에 다시 한번 빠지게 된다면 득점력에서 부진을 겪을 거라는 점, 원주 DB 입장에서도 지난 경기에서 최근 알바노가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153.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언더 사이즈로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좋아 보인다. SK 3점이 안 터지거나 또는 SK의 수비에 원주 DB가 막히면은 이 경기는 언더 사이즈가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K 승에 언더 사이즈도 충분히 좋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SK 승의 언더 사이즈, 제가 볼 때는 10월 22일 경기처럼 저는 한 149점 나면서 결국 원주 DB가 어느 정도 비비다가 SK가 이기면서 언더가 뜨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대구 가스공사 대 수원 KT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직전 경기 원주 DB 상대로도 패배하면서 2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연패를 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가스공사의 슈팅이 마탱이가 가버렸어요. 당시에 가스공사의 3점이 사실상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원주 DB한테 완벽하게 막혔었고 반대로 리바운드를 많이 잡긴 했습니다만은 턴오버도 상당히 많이 하면서 가스공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KT도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KT는 지금 4연패 중인 상황이고요. 서울 삼성, LG를 상대로도 63점, 70점으로 마감 지으면서 공격력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ASL 갔다 온 이후로 허운도 득점력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굴 랑간이라는 아시아 쿼터를 영입했지만 이 친구가 공격에서 30득점, 25득점으로 캐리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친구가 3점보다는 2점 위주의 슬래시를 하는 스타일인데 가스공사가 가드 수비가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카굴 랑간이 하드 캐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경기에서 우리 송영진 감독 입장에서 지금 인터뷰를 깠는데 오늘 잘하면 해먼즈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요.
오늘 경기에서 해먼즈가 일단은 훈련을 해봐야겠지만 해먼즈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인터뷰를 깠습니다. 하지만 해먼즈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가스공사라는 팀 자체가 어쨌든 지금 연패 중인 상황이고 오늘 경기 홈에서 직전 원주 DB 상대로 워낙 수비에 당하면서 턴오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 이 가스공사가 홈에서만큼은 결국 원주 DB랑 소노를 상대로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니콜슨이 오늘 경기에서 출전을 잘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가스공사가 충분히 홈에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 경기는 가스 승 쪽으로 보고 싶은 경기고 2.5점의 핸디캡이라면 가스 마인까지 보고 싶은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기는 언어버든 버리고 가스승의 가스 마인 쪽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BNK 썸 대 삼성생명 블루밍스의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NK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박혜진과 이소희는 나오기가 힘들어 보여요. 물론 지난 1월 9일 신화전에서는 이소희, 박혜진 없이도 사키가 상당히 좋은 하드캐리를 하면서 68대 59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직전 경기 우리은행 원정에서는 BNK의 득점력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그리고 반대로 이 박혜진이 없자 김단비가 살아나면서 결국 73대 56으로 대패를 당했던 지난 경기였죠. 자, 그러면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삼성생명은 지금 상당히 컨디션이 좋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원정 승률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직전 경기 KB 스타즈를 상대로도 분명히 이해란, 배윤이 하드캐리하면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게다가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2점 농구를 하는 팀인데 과연 오늘 경기에서 박혜진까지 없다면 저는 이 경기는 삼성생명이 편안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만약에 BNK 3점이 터진다면은 이 경기가 비등비등하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BNK는 3점이 좋지 못하죠. 3점을 많이 시도하지도 않고 있고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어쨌든 지난 2라운드, 3라운드는 삼성생명이 홈에서 가비지 승리를 따내었고 오늘 경기도 저는 삼성생명이 원정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만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박혜진이 없다면 저는 이 BNK가 이 삼성생명의 하위 호환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생명 승에 삼성 마엔까지 보고 싶은 경기고 그리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양팀 모두 득점력이 괜찮기 때문에 오버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언어버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래 연홍은 제가 어제 또 우리은행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언더를 가야 돼요. 언더 가는 걸 정해야 됩니다. 근데 124.5점이라는 기준점을 준 이유가 양팀 모두 득점력이 괜찮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언어버는 좀 조심스러운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기는 삼성생명 승에 삼성 마인까지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배구로 여러분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 KB손해보험 대 OK저축은행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경기 KB손해보험이 항공까지 잡으면서 어느덧 6연승입니다. 게다가 OK가 지금 크리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OK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서브도 약하고 결국 공격에서 비에나 나경복을 맞불을 놔야 되는데 사실상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KB손해보험 입장에서도 리시브의 불안성이 있기 때문에 OK금융그룹이 오늘 경기 얼마나 플러터 서브를 잘 넣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사 오늘 경기 KB손해보험이 리시브가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장필론까지 그냥 아웃이 돼버린 상황이고 신호진, 차지환, 김웅비 가지고는 KB손해보험의 이런 공격력에 따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태기의 폼이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KB손해보험이 홈이라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손보승을 일단 재료로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고 만약에 욕심을 내 본다면 이 경기도 저는 직전 현캐 경기랑 마찬가지로 손보승의 손보마엔 그리고 언어버는 굳이 대가리 촉되면 오버를 볼 것 같긴 하지만 차라리 오버보다는 손보마엔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나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경기는 손보승도 좋아 보이는 경기고 손보마엔까지 욕심을 내는 것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페퍼저축은행 대 흥국생명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버는 봐야죠. 그죠? 예, 오버는 장줄이기도 하고 현재 흥국생명이라는 팀이 경기력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라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183.5점이라고 하더라도 오버 장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탔기 때문에 오버를 봐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페퍼가 오늘 경기에서 이변을 충분히 일으킬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건설을 잡아냈던 페퍼고요. 오늘 경기 홈 경기고요. 게다가 최근에 테일러, 이한비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쌍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장이 염 어려움도 충분히 높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글쎄요. 저는 이 경기는 직전 경기는 우리 마테이코가 도로공사의 낮은 블로킹 라인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경기는 저는 마테이코가 그렇게 활약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페퍼가 충분히 최소한 5세트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2세트는 딸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페퍼 프렌 쪽으로 보고 싶은 게임이고요. 네, 183.5점이라고 한다면 한국이 한 세트 정도는 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버까지도 볼만한 그런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페퍼 프렌이 낫냐 오버가 낫냐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페퍼 프렌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은 오늘 베팅 하시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퍼 프렌 보고요. 오버는 장줄이니까 갈 수밖에 없다. 네, 언더는 못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국내 경기 총 5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저는 일단은 네일 르바가 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경기로만 일단 베팅을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현재 핸디캡은 정했습니다. 핸디캡은 정했는데 이 나머지 재료 경기를 어떻게 언어버로 갈지 또는 일반 성능 건드릴지 또는 뭐 프렌으로 갈지 이게 좀 고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 많으니까 좀 더 고민하다가 제가 한번 최종 선택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국내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